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4일, 지금 시간은 새벽 4시고요. 미국은 오늘부터 추수감사절인 연휴가 시작되고요. 증시는 FOMC 새벽 결과에 따라서 요동치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오늘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비아디 주식을 또 매각했어요. 중국은 코로나가 심각하게 확산 중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국내장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개인, 외국인, 기관 등 매도 매수세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차이나 전기차가 조금 올라서 현재 마이너스 24%고요.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요동을 치고 있어요. XOXL은 지금 상승해서 26% 수익 구간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오늘부터 시작되고요. 곧 있을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미국 주식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실업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늘 테슬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중립에서 상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 발표가 있어요. 전문가들 예상은 0.25포인트 올린다고 하는데요. 금리 발표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도 오늘은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21선을 간신히 걸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원하는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21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 경기 침체는 안 오고 높은 기준금리는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2024년 2분기 이전에는 기준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연 5%에서 5.25까지 오른 뒤 2024년 2분기까지는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요.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ASML 회사는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팔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ASML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장비를 전 세계에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중국이 이 장비를 보유하는 순간 첨단 공정 기술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의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중국의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저점을 깨고 다시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주가의 향방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도 전체적으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다섯 번째로 비아디 주식을 매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디의 주가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의 비아디 지분 매각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 비아디 주가가 크게 올라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워런 버핏은 비아디 주가를 점진적으로 매각하면서 대만의 TSMC 반도체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중국의 코로나 환자가 점점 퍼지고 있어요. 신규 감염자가 30만 명에 육박하다라고 하고요. 3년 만에 가장 심각한 단계랍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는 2만 2천여 명에 달하고요. 전주보다 2배가 급증했답니다. 중국의 제조 허브인 광저우와 인구가 가장 많은 충칭에서 매일 6천에서 8천 명이 나오고요. 베이징에서는 1천 명이 넘는 등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강력한 전파력과 복잡한 감염 경로로 인해 방역 인력과 지원 부족으로 예방과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봉쇄됐다라는 기사인데요. 아파트 단지 출구가 모두 닫혀서 출근하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사람부터 아이가 아파서 약을 사러 나가야 하는데 방역 요원들이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사람까지 다양한 하소연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당국이 고심 끝에 내놓은 정밀 방역이 불과 10일 만에 갈 길을 잃은 모습이라고 하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돈까지 모두 봉쇄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은 중국 방역 당국이 스스로 정밀 방역 한계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국 본토 전역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가혹한 봉쇄 조치 없이는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20%가 코로나 통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베이징 당국이 최근 재개 의지를 비췄지만 재개까지는 불편함을 동반하며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봉쇄나 통제가 상당 부분 공개적인 발표 없이 시행된다면서 현재 충칭 지역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봉쇄를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돼서 미국 증시 보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도 코로나19로 당분간은 지지부진할 것 같고요.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